네, 안녕하세요. 제키입니다. 지금 일 끝나고 와서 머리는 개판이고요. 오늘은 드디어 좋은 소식이 나와가지고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이게 지금 이 기사는 23일 기사고, 한 27일, 8일까지도 제대로 광주 기본요금이 언제 오르는지 무슨 말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을 했죠. 아, 이거 잘못하면 연장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, 드디어 인상안이 확정이 됐습니다. 잠시만요. 뿅. 네, 이거고요. 뭐 광주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기본요금은 4,300원에서 4,800원으로 500원 오르고, 기본요금 거리가 2km에서 1.7km로 줄죠. 일단 한 잔, 짠. 아, 요즘 제가 술을 좀 줄였어요. 이번에 감기 걸리고 난 뒤로 2캔씩 먹다가 그냥 한 캔으로. 그랬더니 잠을 너무 잘 자. 원래 지나친 음주는 숙면을 방해한다 했거든. 일단 가볍게 그 다음 거, 추가요금 거리가 134m에서 132m가 돼요. 어떤 기사에는 그런 말도 있어. 뭐 이걸로 인해서 장거리 손님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. 지랄하고 자빠졌네.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. 134m일 때와 132m일 때 요금 차이가 얼마나 날 것인가. 2m 차이거든. 20m 차이면 이게 좀 많이 가중이 되죠, 부담이. 2m 차이라고.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134를 나눴던가 132를 나눴던가, 일단 132를 2m로 나누면 66번의 횟수가 나와요. 이게 뭐냐, 100원씩 66번 오를 때, 134m가 66번 오를 때 132m는 67번 오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8km 이상 가는 손님들 100원 더 나와. 근데 뭔 장거리 손님들의 부담이 가중되나, 그런 개소리를 기사에서 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. 아니, 8km 가면서 100원 더 나오는 게 부담이 가중되는 거라고 써놓는 것들은 진짜 뇌 한번 검사해봐야 돼. 뇌가 우동사리로 가득 찼을 거야.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요금일 거예요. 32초. 이거는 안 건드렸더라고.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뭐냐면,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, 15km 이하 주행시 100원씩이라고 돼 있거든. 이건 저도 얼마 전까지 몰랐던 거예요. 그냥 계속 올라가는 줄 알았어.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실험을 해서 올려드릴 건데, 이제 어떤 분들은 뭐 15km 이하에서는 시간 요금만 올라간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. 근데 아니에요. 제가 일하면서 자주 봐봐요. 5km 미만일 때, 10km 미만일 때, 15km 미만일 때 미터 위에 올라가는 걸 봐봐. 물론 위험하죠. 운행하면서 보는 거니까.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봐보는데, 어쩔 때는 진짜 딱 시간 요금 정도밖에 안 떨어질 때가 있고, 대부분이 보통 우리가 4에서 5가 떨어지거든요. 그 미터 남은 것이 4에서 5가 떨어져요. 가만히 서 있을 때는. 근데 거의 15km 미만이어도 대부분이 거기에 1이나 2, 3 정도 플러스 돼서 떨어져요. 그러니까 6이나 7 정도씩 떨어진다고.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놓은 게 있어요. 15km 미만에서는 시간 요금만 올라간다고. 안 그렇습니다. 제가 여러 번 확인했어요. 이거는 여러 번 확인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의심 안 하셔도 되고, 제가 알고 싶은 건 15km 이상일 때 과연 안 올라가는지,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실험해서 알려드릴게요. 그런 것 같기도 하고.
15km 이상에서는 시간 요금이 안 올라가나? 근데 왜 그럴까요? 만약에 그렇다면 왜 그럴까? 15km 이상이면 우리가 운행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15km 이상에서의 우리 시간은 개똥인 거야? 뭐야? 예, 그렇다. 그렇게 알고만 계시고 나중에 15km 이상에서의 시간 요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. 그리고 그 다음 거 할증 시간이죠. 지금까지는 자정에서 4시까지 20%였는데 앞으로 바뀌게 되면 23시에서 24시는 20%, 그리고 24시에서 02시는 30%, 10%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. 이게 한 11시부터 했으면 좋았을 건데. 그리고 2시에서 4시까지는 20, 다 그대로 20%. 그러니까 시작 시간 1시간 땡겨졌고 자정부터 2시까지 10%가 더 추가된 거예요. 전에도 말했다시피 서울 거 할까 부산 거 할까 했더니 제가 말했잖아요. 무조건 부산 거 간다고. 내 말은 틀리질 않아. 그리고 그 밑에 35% 이게 시계외 요금인데 일반 요금은 35%씩 그대로. 일반 시계외는 뭐냐? 지금 여기 써진 걸로 봐서는 일반 시계외는 인접 시군을 제외한 다른 시계외 같아요. 뭐 군산, 전주, 뭐 목포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봐서는. 그쵸?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인접시군 담양, 장성, 한평, 나주 여기는 기존 35%였는데 40%로 올랐죠. 왜 화순은 뺐을까요? 그게 좀 이해가 안 돼. 화순을 뺀 건지 뭐 실수로 저기에 안 적어 넣은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지랄 같은 게 장성이랑 화순이거든. 시계회 나갔을 때 제일 짜증나는 게 시내에서 화순 읍 가버리면 10km, 12km 나와요. 첨단에서 장성 가버리면 그 거리도 안 나올 때도 있고 저기 나노산당 가면 막 5km, 6km 나와버리고 마지막 한 900 몇 미터 남고 시계회 붙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할증 요율을 올릴 게 아니라 차라리 시작하면서부터 기본 요금에 플러스가 되면 어떨까 싶어요. 옛날에 순천에서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순천 내에서도 좀 외진 곳으로 갈 때는 복합 할증이 붙어가지고 기본 요금부터 상승을 하고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차라리 그런 방법이 나을 것 같은데 저 5% 올려봤자 티도 안 나고요. 앞으로도 시계외는 참 나가기 싫은 곳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밑에 혁신도시는 약 30%라 해라 이 새끼들아. 누가 보면 진짜 30%인 줄 알겠네. 약 30%의 가산요금이 올라가고요. 복합할증, 심야와 시계외를 합친 거죠. 지금까지는 주간이나 주간에 시계회 나가면 35%였고 심야에 시계회 나가면 40%였어요. 말이 안 되죠. 35 플러스 심야 할증 20% 하면 55%가 돼야 되는데 40%였죠.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계산법인지 모르겠는데 저딴 식으로 했었죠. 말이 안 되죠. 왜냐면 주간에 나가나 심야에 나가나 뭐 거리는 똑같겠지만 일단 어두워지면 시야가 안 좋고 위험하고 또 시계를 많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길도 헷갈리고 그럼 더 주지를 못할 망정 35 플러스 20은 줬어야지. 근데 40이었죠. 이해가 안 돼. 뭐 시계회 사는 분들 다 거지 취급하는 거예요. 뭐요? 근데 이번에 바뀌어서 50%로 바뀌었어요. 저것도 부족해. 35 플러스 20이 왜 50이 되냐고. 저것도 아직도 5%가 부족하죠. 그럼 어디 보자. 여기서 저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이 드네. 할증 시간이 나눠져 있고 퍼센티지가 다른데 심야에 시계회를 나가면 무조건 50%일까요?
지금 이 표에 따라서 보면 그렇다고 보여요. 23시 1분에 나가나 24시 1분에 나가나 10%의 심야 할증료율이 차이가 나는데 시계회에 가면 50%로 그대로 똑같다는 그런 표로 보입니다. 어차피 시계회 잘 나가지도 않고 가도 재미도 없고 기로도 없고 받으면 불법이라 하고, 그 외에 이제 밑에 모범 택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광주는 거의 없죠. 있어도 모범 택시 요금을 잘 안 받죠. 공항에 한두 대씩 있던데 그분들은 받는가 모르겠어요. 하지만 대부분의 모범 택시, 여러분들도 모범 택시 본지 오래됐을 거예요. 어떻게 확인하냐면 택시 가등이나 아니면 뒤에 써져 있어요. 베스트 드라이버라고. 그게 모범 택시입니다. 뭐 그랜저나 K8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소나타 K5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, 밑에 모범 부분은 나머지 한번 잘 보시고, 여기 보시면 시행 일시가 나와 있어요. 전에 계속 10월 1일부터 한다고 10월부터 오른다고 돼 있었거든. 근데 9월 말까지도 아무 말이 없더라고. 근데 이번에 이렇게 공지가 내려온 거 보면 이건 확실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. 22일 수요일 0시부터 이런 기본요금 인상안이 적용이 되는 거죠.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. 뭐 기본요금도 500원 올랐으니까 나쁘지 않고, 기본요금 거리가 줄은 거 이건 진짜 찬성이고, 진짜 막 1.8km, 2km 이런 거 가면 4,300원 받으면 짜증나거든. 그리고 추가요금 거리도 뭐 이건 차이도 없다고 보면 돼요. 저거 가지고 장거리 손님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기사를 쓴 것들은 대가리 한번 열어봐야 되고요. 뭐 할증 플러스 된 것도 나쁘지 않고, 정말 미미하지만 시계외 할증 요금도 올라간 것도 한 달에 한 1, 2천 원은 더 벌겠네요. 1, 2천 원, 2, 3천 원? 많이 벌면 5천 원? 그 정도의 매출 증가가 있겠네요. 저 시계외 할증 바뀐 걸로. 일단 척셔. 이 요금 인상 부분이 10월 1일부터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, 그럼 이번 연휴 때, 추석 때, 뭐 시골 안 가고, 가족과 시간 안 보내고, 돈 벌려고 고생하시는 분들 좀 더 이득이 날 수 있는데, 연휴 지나고 다음 주네요. 이날이니까. 근데 여기서 또 우리는 걱정되는 게 있죠. 뭐냐면 항상 우리 법인 택시들은 산악금, 그게 제일 걱정이죠. 걱정. 왜 그러냐면 23년 7월에 기본요금이 1,000원 올랐을 때 다른 거 지금처럼 여러 가지가 바뀐 게 아니라 다른 건 다 그대로였어요. 1,000원이 올랐을 때 산악금이 3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. 근데 이번에 도는 소문이 있는데 이번에 500원 오르고 15,000원 정도 산악금 인상이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부분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물론 이것 때문에 손해보시는 분들도 있어. 어떤 분들이냐면 콜을 많이 못 받거나 매출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, 포도옷이 한 23만원 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은 소득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.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. 하지만 저희처럼 올소락 하고 콜 많이 받고 하시는 분들은 이건 무조건 이득입니다. 왜냐하면 보통 하루에 저 같은 경우도 한 30 몇 건을 하니까
30건만 잡아도 기본 요금으로 인상분으로 15,000원의 추가 소득이 생겨요. 제가 이제 산학금 기사라고 쳤을 때, 그럼 그걸로도 산학금 인상분을 내요. 근데 뭐 이 기본요금 거리 짧아진 거, 추가요금 이거 뭐 상관도 없지만, 그리고 이제 할증, 저 같은 경우는 야간을 하기 때문에 이 심야 할증 요율이 올라간 걸로도 뭐 하루에 몇천 원 정도는 더 벌 수 있고요. 뭐 시계외 이런 거는 아무 쓸데기 없고, 어찌됐든 인상되는 산학금에 비해서 소득은 좀 더 올라갈 거예요. 뭐 만은 아니더라도 15,000원 산학금에 올라간다면 뭐 2만원, 25,000원 정도 매출이 증가하니까 그래도 하루에 5,000원, 만원씩 더 벌 수도 있다는 거죠.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예상으로는 더 번다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.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아. 괜찮은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, 물론 이거는 다 법인 택시들의 고민입니다. 뭐 지입 택시라든가 개인 택시라든가 법인 회사라든가 이분들은 걱정이 없죠. 법인 택시 산학금 내는 법인 택시들의 산학금이 뭐는 상관없구나. 법인 택시들의 걱정이 뭐냐면 23년 7월에는 7월부터 기본요금이 오르고 적응 기간을 줬어요. 뭐 계도 기간이라 해야 될까, 적응 기간이라 해야 될까. 7, 8, 9, 10, 11, 12 한 거의 6개월 정도의 적응 기간을 줬어요. 물론 이제 기본요금이 오르다 보면 약간은 손님이 줄어요. 뭐 엄청나게 줄진 않아요. 어쩔 수 없이 타게 되고 하기 때문에 많아야 5%, 10% 정도 손님이 줄 건데, 손님들도 이 오른 요금에 좀 적응을 해야 되고, 우리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서 뭐 분란이 있으면 설명도 해주고 뭐 이런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. 또 요금은 올랐지만 손님이 줄었기 때문에 약간의 마이너스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, 그나마 23년에는 6개월이라는 적응 기간을 거치고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 다음에 1월부터 산학금을 올렸는데, 이번에는 10월 22일 참 어정쩡한 날짜에 올렸단 말입니다. 이게 좀 저도 고민이에요. 과연 산학금이 언제 오를까요? 고작 한 달 8일 정도, 2달 8일이구나. 2달 8일 정도만 적응 기간을 주고 산학금을 올릴 건지, 아니면 좀 더 기간을 줄 건지. 제가 봐서는 좀 더 기간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, 그래도 2023년이랑 비슷한 적응 기간을 주려면 뭐 내년 3월부터 올린다든지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면 겨울이 손님이 많은 그런 계절이라고 해도 방학이 껴있거든. 방학이 껴있고 하면 이게 손님이 더 많이 줄어버릴 수가 있어요. 요금 오른 걸로도 줄 건데 방학 때문에도 또 줄어들 거란 말이지. 그런 것을 좀 감안했을 때 이제 법인 택시 관계자들이 좀 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, 물론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만은 좀 어느 정도 아량을 베푼다 생각하시고, 법인 택시 기사들도 좀 먹고 살아야 되잖아. 요금 오른 혜택을 좀 봐야 되잖아. 지금 다른 지역은 막 기사 없어갖고 난리고 하는데, 광주는 뭐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기사가 부족한 것 같진 않아요. 워낙 먹고 살만한 게 없는 동네라 그런 걸 수도 있는데, 그래도 택시를 해볼 만한 좀 생각이라도, 신규 유입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라도 한 내년 3월부터나 2달 더 주라는 거죠. 보통 3월에 계약을 하니까 2달 열흘로, 2달 8일로 적응 기간을 끝내지 말고 한 3월부터 산학금 올리는 걸로 1월, 2월에 좀 더 기간을 더 주는 거죠.
그래도 23년보다는 짧아요. 23년에는 6개월이었지만 이번에는 한 4달 8일 정도? 약 2달이 적죠.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기사도 손님도 좀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, 물론 제 생각이고요. 에휴, 그렇습니다. 법인 택시 기사들은 고민이 많답니다. 어떤 분들은 올라서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, 더 보시라고 여기다 맞춰 놓을게요. 어떤 분들은 이제 그만둬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실 거예요. 24만 5천 원이 되는 거니까. 와,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9월 달에 되게 안 좋아가지고 일단 적셔.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했지만 20일치 매출을 정리해서 봤을 때 25만 원을 못 한 날이 20일 중에 근무는 17일 했고요. 25만 원도 못 하고 들어간 날이 8일이었어요. 절반을 25만 원도 못 하고 들어갔다는 거죠. 제가 뭐 광주 최상급 매출을 올리는 기사는 아니지만 저는 길게 일 안 하니까 오늘 또 8시간, 9시간은 좀 못 하고 들어왔는데 보통 한 10시간? 길게 하면 11, 2시간 정도 가끔 가다 한 번씩 하고, 긴 시간을 일 안 하기 때문에 매출을 최상급은 아니지만 상급 정도 600에서 700대 정도 올리는 기사인데도 지난달은 그렇게 힘들었다고. 근데 갑자기 이제 산학금이 24만 5천 원이 돼버리면 산학금 못 채우고 들어가는 날이 꽤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. 앞으로 경기가 얼마나 회복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, 그래버리면 힘든 기사님들이 참 많아질 것 같은데, 항상 부탁하는 건데, 항상은 아니고 가끔 법인 택시 관계자님들 좀 같이 삽시다. 좀. 나 뭐 산업금을 낮춰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기왕 올리게 된 거 올리더라도 좀 적응 기간을 좀 더 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 녹화 마치고 남은 술 마저 마실게요. 다들 추석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. 뿅.